안녕하십니까. 원종우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원종우입니다. 매주 수요일 8시 40분 과학 같은 소리 안의 코너에서 청취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말이 8시 40분이지 한 번도 8시 40분에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난 중간은 50분에 시작했어요. 어쨌든 게다가 지난 수요일에는 내부자 둘에 밀려서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오지 마라 그래놓고는 지금 이 악덕 공장장 김어준 공장장이 주말 특근을 시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말 특근은 한 주간의 뉴스공장 하이라이트와 청취자 반응을 친절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대중소마왕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죠.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전혀 상관없는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오늘 뉴스공장 즐겁게 가동해 보겠습니다. 원종우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지금부터 근무 시작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시작과 함께 수요일 2부를 책임져 온,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여러 번 마주치셨죠. 나라 걱정의 이혜훈 의원, 바른정당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혜은 의원의 마지막 나라 걱정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 이제 나라 걱정을 하다가 드디어 원내정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축하받을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 제가 올 초였어요. 올 초여서 올 초 1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월 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1월 2월입니다. 그때 대표님한테 이제 대표님이라고 대표님한테 바른정당 당대표가 곧 되실 거라고. 어머.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어림도 없다고 본인은 안 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네요. 저는 알았습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실 이제 시대 흐름이라고 제가. 예. 이 완전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인이 당대표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그림을 금방 그려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네. 얼마 안 했지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사실 진짜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그 다음날 생각을 못했어요. 경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게 뉴스공장의 한 30% 이상에서 한 50%까지의 인정. 인정?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했다고 잠깐 단시로 나왔던데. 네. 어제 전화를 주셨고요. 뭐 축하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 설명하시고 좀 이제 야당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추경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항목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이 대표께서 평소에 주장했던 이런 게 들어있다. 평소에 주장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주장했는지 워딩을 다 누가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하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저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보통 아닙니다. 강적입니다. 참모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런 거죠. 네. 사람 도망 못 가게 딱 잡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 그리고 그러셨죠. 이제 네,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또 이제 성의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심사는 하되 그 중에 항목별로 조정하자 그렇게 조정하자는 말씀을 말씀드렸고 하셨죠. 그다음에
그때 어제 통화였으니까 내일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그때는 이제 어제니까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대통령께서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는 동안에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대통령 나가 계시는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뭐 정쟁 공격 이런 건 자제하자. 우리부터 자제할 테니까 다른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런. 좋네요, 스탠스.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통령께 들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없을 때는 뒤통수 안 치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돌아오시면 또 얼마든지 또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할 세월이 한 세월이 많은데. 앞에 세워놓고 뺨을 때리더라도 뒤통수는 치지 않겠다. 네.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동의했나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도 대통령 뭐 다녀오셔서 네. 뭐 성과 결과도 설명하실 겸 청와대로 한번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게 끊었습니다. 당대표 되실 때 김무성 전 대표가 자리에 안 왔다고 해가지고. 네, 시끄럽죠. 네, 당대표, 이혜원 당대표 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님 다른 곳에서 한 인터뷰를 제가 얼핏 봤어요. 네. 그럴 뿐이 아니다. 네. 네. 통이 큰 분이시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고, 그분이 뭐랄까요, 썩 유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제 사실 만나뵈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약속 정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방 앞에 가서 기다리는 작전으로 네. 저 가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제가 와서 기다립니다. 말씀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금방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앞에 왔는데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뵀는데 뭐 그동안 이제 선거 때 여러 가지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헛소문 들으셨는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오해 있었던 것도 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하라. 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경륜도 있으시고 워낙 또 뭐 중진 어른이시고 한국 정치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주 지혜를 구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끝났습니다. 서로 그냥 뭐랄까요, 오피셜한 얘기만 하셨고요. 다들 할 수밖에 없는 유승민 의원과는 그래서 통화하셨어요 그 다음에? 통화를 할 형편은 정말 이게 극한 직업이 돼요. 뭐 거의 1, 2분을 시간이 나질 않아요. 당대표. 네. 네. 저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예전에는 저희가 코너를 마련해드려서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네. 아니요. 당대표는 정말, 모시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전화는 못 했는데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잠깐 조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뭐 잘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던데요. 반가워하던가요? 저거 내 자리인데. 내가 대선 후보에 나가는 바람에. 그런 얘기 없었고요. 예.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실 텐데.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앞으로의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뭐 추경이나 이런 건 당연히 예정된 수준이고 네. 그거 말고 네. 스케줄은 없지만 이게 내가 앞으로 꼭 가장 먼저 해결할 우리 당의 과제다. 이게 지지율이요. 지지율. 예, 지지율이 제일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지지율로 통하니까. 모든 정치는 지지율로 통하죠. 예. 예. 아니 뭐 당내 화합이다 뭐다 이것도 결국 지지율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뭐 당을 나가니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인간관계 엄청 좋아도요. 이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본인 이 주판을 튕겨보고 이해관계 달라지면 그렇죠. 또 인간관계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정치권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재산이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 올리는 게 어쨌든 뭐 제 목줄인데 뭐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뉴스공장에. 생각해보니까 네. 결국 저희가 20석 가지고 지금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선명하게 뭘 하겠다. 우리의 비전은 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 같지만 그래도 이게 왕도 같아요. 그리고 뉴스공장에 자주 나오시고요. 고정으로는 못 나오신다는 건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치권에서 그 대표님만큼 뭐랄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확 말해버리는 분이 드물거든요. 저희 사고 뭉치라는 뜻이네. 저희 뉴스공장에서도 확 말해버리신 게 많잖아요. 네. 말하고 나서 나가시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더라도 이 성격은 평생 가다 안 고쳐지나 봐요. 네. 이 소위 뭐 페인트 모션 이걸 평생 못하는 게 제가 참. 네. 이 코너에 나오면 그리고 당 대표가 됩니다. 다음 바른정당에서는 누가 여기 코너에 나올래나? 적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꽂아주고 가셔야지. 하태경 의원도 좋은 후보고. 하태경 의원을 할까라고 제가 얼핏 언급했더니 어제가요? 했더니 안 된다는 문자가 300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네. 누굴 하고 안 하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러면 또 문자 주시는 분들께 방송에 공개 모집을 하시죠. 누가 좋겠냐 추천해달라. 바른정당에서는 네. 이혜원 의원님이 이제 매주 못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이 물론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모시기도 하긴 하겠지만 고정으로 못 나오니까 그다음 바른정당은 누구를 할까. 저희 돌아가서 좀 고민 저도 해보겠습니다. 의논도 해보고. 네. 누구 하나 꽂아 놓고 가셔야죠. 아니 거기다가 이종훈 소위 말하면 황금어장을. 그럼 저희가 그분 이제 처음 오셔서 3배수로 한 다음에 네. 인사청문회. 아 오디션 보실래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 네. 말을 확 질르나 안 질르나 그거 보시는 거죠? 저 큰일 났어요. 근데 네. 자유한국당은 네. 홍준표 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시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인데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있고 이혜원 의원은 바른정당의 당대표고 두 분 제가 보는 상극이거든요. 상극. 싸우지 않을까? 두 분 다 제가 아는데 상극에 가까워요. 네. 예. 어떡하죠 이제? 아 저는 그거를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상극인데. 아, 그래서 저는 우리 홍준표 전 지사님 같은 분의 근거 없는 막말 정치,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전 대응 안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아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워딩을 또 언론들이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십니까? 다 물어보셨는데 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워딩들이라 제가 그런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계속 할걸요? 하셔도 뭐 저희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길을 가시고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거기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당의 새로운 당대표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월간 당대표라고 아, 네. 한 달에 한 번씩 한 모아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코너 제목은 당다라당당이라고요. 당다라당당 예. 코너에서 월간 당대표 예. 한 번씩 오실 테니 그때 꼭 나오시고요. 네. 당연히. 우리 네. 홍 전 지사님, 홍 대표가 되시면 네.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걸 너무 놀랐는데 진실이 뭔지 이거는 끝까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단독이라고 지금까지의 입장으로는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이제 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본인은 자꾸 시켜서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2007년을 겪어보셨고, 예. 2012년을 보셨고, 2017년을 보셨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을 4번 된 것 같은데요. 대선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판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판에서 이걸 혼자 조작했다는 게 이게 정말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집에만 계시던 전업주부를 아주 순진무구하신 분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된다.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출마도 몇 번 하셨고 이 당에 또 바라는 것도 많고 이
선거판이라는 걸 겪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 같아요. 출마하셨으니까. 네, 총선에 예비 예. 후보로 2번 나가셨다. 총선을 해보면 대선도 대충 비슷한 작동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경험해봐서 아는 분인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런 공을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선 공이라고 생각했을 공이죠. 텐데 큰 공이죠. 공을 세웠을 때 뭔가를 내락을 받거나 교감을 하거나 뭐 사전 지시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거를 할 테니 뭐뭐뭐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뭐가 사전에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대표님 네. 거기까지 하시죠. 대표님인데. 네. 더 나가시면은. 네. 자, 마지막 고정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번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혜훈 대표님 코너 없어짐으로써 제 코너가 좀 길어지기를 바라보고요. 나라 걱정 코너를 누가 이어가면 좋을지 많은 청취자들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하태경, 황영철, 김용태 의원 등 주로 바른정당 정치인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7248번님은 특이하게 유시민 작가를 추천하셨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장장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입담이 약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예, 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능력을 가진. 어쨌든 나라 걱정 코너 누가 맡으면 좋을지 계속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TBS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TBS와 팟빵 앱 게시판에 의견 올리 702 제 코너와 함께 김어준 뉴스공장의 양대 산맥. 근데 이번 주 내부자들은 제 코너를 밀어버리고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 방송이 됐습니다. 다시 만나보시죠. 내부자 둘. 오늘 3부에 긴급 편성됐습니다. 왜냐, 이윤혜 사무실에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혜훈 대표의 성공을 바라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혜훈 대표 여기 방송하셨잖아요. 예. 나가면서 제가 뜨겁게 축하의 포옹을 해드리고 아주 예,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혜훈 대표가 이 프로그램의 덕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인 오늘 것 같습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오늘 뭐 다른 때는 우리 안민석 의원을 좀 폄하하고 약간은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폄하하는 게 오늘은- 몸에 뱄죠. 제가 그것은 뉴스공장 하기 전에 예. 안민석 의원을 처음 알았던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래왔거든요. 그랬었군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나이가 이제 50 됐는데 인생 똑바로 제가 사시고. 작년 9월 달에 이 내부자 둘 첫 방송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과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했었는데. 김우준하고 같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야기도 물론 관계인데. 무줄도사라고 제가. 그렇지만 그때 제가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 최고의 전략통이라 사실상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 1호라 이렇게 내가 평가. 탄핵을 3년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이 안민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유라 문제나 정윤의 이야기 이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각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다들 그냥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사선 달고도 아무 역할 하지 못하는 한 의원의 한 풀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린 게 잘 나가다가.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까지 내준 이 결과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안민석 의원 축하해드려야 될 일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애교 순방을 나갑니다. 방미 수행단에. 물론 미국이죠. 예. 미국 방미 수행단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2명이 참여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국가보안인데. 본인 입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참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가 보안 객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그 한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에요. 네.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거라고 치면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은 뭐 오른팔도 아니고 왼팔까지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사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방문할 때 그때 수용하는 정치인이 가장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안민석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는 거죠. 왜 가시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 네.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오늘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가시면서 제가 꼭 대통령께 안민석 의원이 신임만 받지 말고 대통령께 꼭 직언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몇몇 분들의 과거에 보면은 항상 첫 순방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중 대변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은 수행단에 왜 보통 덜뜹니다. 덜뜨는 분위기일 때 그때 정치인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 사실상 여당이지만은 대통령 참모진에게 인사하려고 공항까지 나오지 마라. 이건 소탈한 참 순방길의 모습이고 참 좋아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 한미 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 회담이 저는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가 우선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우선이 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민석 의원이 꼭 좀 대통령에게 좀 이 부분을 좀 강조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지금 장관 청문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 국방장관 내정자, 송영무 장관 내정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오늘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비행기 안에서 두 가지를 꼭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두 번째는 추경 예산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하셨다. 두 가지 말씀 제가 전해드리면은 그리고 이것도 편안한 방미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방미 수행단이면 들뜨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어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하는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전체 41분이 참여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당연히 그중에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님 딱 한 분만 장제원 의원님께 제안해 보셨어요? 딱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정파적인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부정부패를 단죄하자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특별법인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지. 바른정당은 이혜원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 딱 두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님은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일을 벌리고 뭘 법안을 추진하면 첫째는 색안경을 다 쓰고 처음은 다 들여다보죠. 그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끈질기게 이 방송이나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최순실 일가들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안민석 의원이 또 이렇게 시작하는 하니 일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저게 결론은 또 무슨 업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뭘 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듯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부를 치부한 거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가져서는 때문에 제가 앞장서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특별법 초당 모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모임 대표를 제가 빠질 테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맡으세요. 그거 좋네요. 예. 제가 간사를 할게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그냥. 절대 지금 저 대표도 제가 시킨 겁니다. 아니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아니 뭐 본인 절대 안 제가 하시는데. 공동 대표로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표를 그만두시고 간사를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하시면 되죠. 신의 한수네. 대표님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 저는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사실은 사실상 이 최순실 재산 이 몰수를 위한 이 특별법이 참 지난합니다. 네. 쉽지 않은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안 되면 그 책임과 원망 그거 제가 다 뒤집어서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그때 김우중 공장장도 또 그들어서 나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하시면 제가 그 일은 도와드리죠. 왜냐하면 최순실 재산은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순실 재산은 공장장 있잖아요. 김우중 공장장이 나를 왕따하지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아요. 최순실 재산은 국민의 피와 땀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혼자 또 하시는 게 부담되시니까 이해운,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이해운 의원님은 이제 대표님이 됐으니까 못하실 것 같고. 하태경. 네. 좋습니다. 하태경,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네. 이렇게 오늘 좀. 간사라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간사가 싫은 건 이제 수습 간사로 할게요. 안민석 의원이 다 좋은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대표 이제 박탈시키면 아마 난리 납니다. 자, 요 정도 하시죠. 아니,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재수가 그렇게 저의 이 노림수가 다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네. 방미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왜 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지금, 협상의 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약탈 문화재 중에서 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보. 문정왕. 어보라는 것은 왕과 왕비를 위한 도장인데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거든요. 네. 이 어보 중에 하나 문정왕후 당시에 뭐 기세가 등등했던 왕비인데 문정왕후 어보를 13년도에 LA 라크마 박물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협상을 해서 저와 이제 전문가들하고 민간단체가 협상을 해가지고 몇 차례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환수 결정을 났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안민석이가 중심에서 이 찾은 이 어부를 안민석의 성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지금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안 준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준다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의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구속되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니까 4년 동안 시간 끌었던 어보가 지금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보 마무리 협상 때문에 협상에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네요. 이렇게 가고 이 문화 주권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어보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선물로 주면은 참 좋겠다 생각입니다. 약탈 문화재가 전 세계 15만 점이 있어요. 각자 얘기하시는 거지.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15만 점의 약탈 문화재가 외국에 서로 있어요. 대화는 안 하시고. 그래서 이 약탈 문화재 찾는 일을 이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도 이제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찾은 어부를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그 임무 딱 하나 있으신 거예요? 가지고 나머지 거는 뭐 국가 보안성의 문제 때문에 보안성의 문제 하나밖에 없는 거군요. 임무는. 두 분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서로 딴 얘기하시고 틈틈이 디스하시고 앞으로도 뭔가 분위기 다시 돌아왔으면 초반대로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 코너를. 국민당 안철수 의원이 최대 위기인데. 그거만 한 코멘트 하시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이 또 제보를 받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보왕이죠, 제보왕. 그렇죠. 네, 제보 전문가. 제보를 확인할 때는 기본이 첫 번째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많이 제보를 받아본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네. 그래야지 제보의 신뢰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짜 제보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했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고 제보자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공당으로서는 한심한 일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 전 후보 숨어 있을 일이 아니죠. 오늘이라도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 숨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를 고발한 국민당, 안철수 후보, 최순실 국정농단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니까 저를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치하하시거나 치하하지 않으면은 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코멘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국민의당 사태. 이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마무리를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안민석 의원 고발건 치하해라는 게 이제 또 마무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본인 이익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은 특히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의 진실을 몰랐다 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사건의 진위가 웬만큼 파악되셨으면은 국민들 앞에 소상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사실상 김성태 선생님과 제보 수령왕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미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로 들어도 제 프로를 몰아낼 만큼 재미는 없네요. 김성태 의원의 탈당과 복당 사태로 내부자들 코너가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이 김성태, 안민석 두 의원만의 호흡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청취자들도 찬사의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주은님, 내부자들 활발하네요. 현대음악 듣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김효녀님께서는 성함이 사회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김효녀님께서는 내부자들 서로 딴 얘기하고 서로 디스하는 거 보니까 예전 같은 분위기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말만 하면서도 재미를 유발하는 김성태, 안민석 의원. 이런 경우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천생연분 두 분입니다. 남들 웃기는 게 업인 MBC 예능 PD들이 김장경 MBC 사장에 퇴진을 요구하면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웹툰으로 MBC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통해서 복직했죠. MBC 예능국 권성민 PD 인터뷰 다시 들어보시죠.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만 하면 저는 어색해요.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MBC에서 예능 프로를 만드는 PD들, MBC 예능 프로는 유명하죠. 그 PD들이 나서서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공동성명 자체가 화제입니다. 성명 제목이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인데, 자, 웹툰으로 MBC를 비판했다가 그래서 해고됐다가 다시 소송을 통해 복직한 분입니다. MBC 예능국의 권성민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능 PD들 단위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노조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예능 PD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사란 조직 자체가 워낙 조직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다양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경험하는 회사의 탄압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근데 이제
노조라는 단일 창구로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다양성들이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하. 예, 저희들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돼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명서를 봤는데 성명서 같지가 않더라고요. 재밌어요. 짧고 재밌는데 예능 PD라 역시 성명서도 색다르다 했는데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사람들 웃기는 방송 만들려고 예능 PD가 됐는데 회사가 그거 만들려고 뽑아놓고 자기들이 회사가 정작 웃기는 짓을 다 하고 있다.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이런 성명서는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예능 PD들이 모여서 머리를 모은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만든 겁니까? 평소에 저희들끼리도 참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요. 회사 바깥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하잖아요. MBC 뉴스가 망가진 걸 보면서 뭐 유명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비 오는 날은 소세지 빵이라든지 뭐 알통 크기가 굵을수록 보수성에 강하다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저희도 진짜 뉴스 예능 다 한다 그런 얘기 평소에 그냥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예능 PD들이 뉴스 보면서 뉴스가 예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예능 PD들은 사측에 어떤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나요? 물론 이제 MBC 말고도 전 정권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방송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요. 표창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승환 씨나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던 출연자들을 쓰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했고요. 지금처럼 김어준 씨 같은 분도 MBC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근데 뭐 이런 거 이제 사실은 MBC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고 MB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내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도 사내에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캐스팅하려고 해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은 절대 방송에 나가지 못하게 많이 해놨거든요. 사내 아나운서, 사내 직원들조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아나운서가 우리 방송에 적절하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와요, 항상. 그동안 뭐 이제 엄청 유명했던 간판급 아나운서들, MBC 아나운서들 되게 많이 나갔는데, 다 이런 이유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예능 화면에서 뉴스 보도 자료 사진 같은 걸로 쓰려고 해도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그런 섭외 간섭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작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압박을 심하게 하는데, 진짜 타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압박이 심해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코디 하나 줄이고 카메라 하나 안 쓰고 이러면 뭐 10만 원, 15만 원씩 아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임원들은 뭐 성과급 파티하고 뭐 이제 연봉 인상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되게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죠. 아니 뭐 정치적 성향을 가진 혹은 노조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의 출연을 막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예능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저희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회사가 계속 경영난이다 뭐 적자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작비 같은 것들을 계속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돈을 줄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안광한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DMC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사실 거기에 이제 당신이 필요한 뭐 그런 손님들 모시고 이런 데다가 저희 예능 PD를 막 맨날 밤새고 이러고 있는데 사출돼가지고 가서 막 하고 근데 거기에는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정작 저희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이제 뭐 차 한 대 더 쓰는 거에서도 이제 또 불려가서 깨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저희도 방송국의 경쟁력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건데 프로그램 예산은 줄이고 행사 예산은 늘리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혹시 본인 프로그램 예산만 줄어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능국 전체 예산이 다른 예능 PD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희한테는 되게 전설 같은 얘기지만 MBC가 엄청 좋았던 후 시절에는 이게 막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엄청 활발했던 회사다. 밑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와서 결정되는 게 많았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PD가 이렇게 국장하고 싸워서 의견 표출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전설처럼 들려오는데 지금은 까라면 까야 되고 네. 말 안 들으면 뭐 갑자기 프로그램 뺏기고 그냥 엉뚱한
그냥 프로그램 없이 책상을 지키고 앉아야 됐어야 되는 일도 많고, 물론 보도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스케이트장도 보내고 뭐 저기 수원으로 영업부서로 막 쫓아내고 이런 일도 많죠. 예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당장 그냥 프로그램 안 맡기고 그냥 예능국 책상에 앉아있게 하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권위주의로 따지면 예능뿐만 아니라 뭐 임원들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까이는 건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고 네, 군대도 아니고 기획안 프로그램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용이 아니라 뭐 임원들 앞에서 좀 자세가 불량했다. 옷차림이 그게 뭐냐. 옷차림. 뭐 이런 걸로 이제 여기서는 되게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회사가 이래야 회사지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경영진들이 그렇다. 예.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예능을 비롯하여 MBC 노조의 각 직군별로 사내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를 예능 PD 차원에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예능 PD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일단 지금 MBC 상황 전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예. 네, 이제 얼마 전에 사장으로 취임한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MBC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게 된 사실은 거의 근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본격적으로 MBC 장악을 시작했을 때 사실 뉴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정치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서 정권의 좀 비판적인 뉴스들은 이제 다 까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도국장이 되고 쭉쭉쭉 올라와서 보도를 쭉 점령했죠.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건 저희 세월호 보도 때 유가족들 보고 깡패라고 불렀던 분이시죠. 이제 그분이 사장이 되셨으니.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네네.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럼 MBC 구성원이 바라는 뭐 MBC 뉴스 데스크에 대한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MBC 내부 구성원들이 느낀 좌절감도 있었을 텐데 MBC 구성원이 원하는 해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되길 바랍니까? 1분 내에 설명해 주세요. 네, 해법 자체는 간단하죠. 일단 당연히 현 경영진들이 즉각 책임을 지고 퇴진하고 지금 해직 언론인 선배들 6분 그리고 100여 명이 넘게 지금 부서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료들이 이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조치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해법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고 공영방송 소유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도 이미 올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그걸 막아가지고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야당이 입장이 된 입장에서 방송장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그 법안이 올라가서 좀 공영방송 지지배 구조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예능국 권성민 PD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이유로 MBC 경영진이 권성민 PD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권 PD가 또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권 PD가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인터뷰를 했다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권 PD가 회사에 신고를 하고 인터뷰에 응했지만 경영진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가 외가 친척들이 전부 MBC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MBC에 어릴 때부터 애정이 있는데 모 PD께서 이번에 삭발을 하시면서 이 김장겸 사장님의 퇴진을 요구하시면서 SNS에서 저한테 그걸 공을 넘겨서 제가 동조하는 의미에서 정상화될 때까지 MBC가 제가 김치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넘게 김치를 못 먹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저 김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마봉춘 이런 귀여운 이름으로 불렸던 MBC 문화방송 그 황금 시절이 빨리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불친절한 AS 시간에 누가 멀리서 듣나 청취자 문자 참여 이벤트 진행 중이죠.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양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제일 멀지 않을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박순영님은 북위 70도인 노르웨이의 트럼소입 예, 이게 이름인가 봐요. 이 동네는 이렇게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트럼소입이라는 곳에서 백야를 보며 방송을 듣고 있다고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백지윤님도
백야 현상이 있는 러시아 극동부의 야쿠츠크에서 뉴스 공장을 듣고 계시네요. 거기는 왜 가셨습니까? 네, 야쿠츠크는 고기가 주식이랍니다. 그래서 공장장이 좋아할 것 같은 도시라는 소개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누가 멀리서 듣나 이벤트 다음 주에도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청취자가 과연 김어준 공장장과 인터뷰를 하게 될까요? 네, 원종우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음 한 주도 유쾌하고 시원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어림도 없다고 본인은 안 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네요. 저는 알았습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실 이제 시대 흐름이라고 제가. 예. 이 완전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그림을 금방 그려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네. 얼마 안 있으면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사실 진짜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그 다음 날 생각을 못했어요. 경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게 뉴스 공장의 한 30% 이상에서 한 50%까지의 인정. 인정?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했다고 잠깐 단신으로 나왔던데. 네. 어제 전화를 주셨고요. 뭐 축하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 설명하시고 좀 이제 야당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추경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항목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이 대표께서 평소에 주장했던 이런 게 들어있다. 평소에 주장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주장했는지 워딩을 다 누가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하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저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보통 아닙니다. 강적입니다. 참모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람 도망 못 가게 딱 잡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 그리고 그러셨죠. 이제 네,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또 이제 성의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심사는 하되 그 중에 항목별로 조정하자 그렇게 조정하자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내일 그때 어제 통화였으니까 내일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그때는 이제 어제니까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대통령께서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는 동안에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대통령 나가 계시는 정말 모시기 어렵다는 저도 생각합니다.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전화는 못했는데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잠깐 조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뭐 잘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던데요. 반가워하던가요? 저거 내 자리인데. 내가 대선 후보에 나가는 바람에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실 텐데.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앞으로의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뭐 추경이나 이런 건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고 그거 말고 스케줄은 없지만 이게 내가 앞으로 꼭 가장 먼저 해결할 우리 당의 과제다. 이게 지지율이요. 지지율. 지지율이 제일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지지율로 통하니까. 모든 정치는 지지율로 통하죠. 아니 뭐 당내 화합이다 뭐다 이것도 결국 지지율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뭐 당을 나가니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인간관계 엄청 좋아도요. 이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본인 이 주판을 튕겨보고 이해관계 달라지면 또 인간관계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정치권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재산이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올리는 게 어쨌든 뭐 제 목줄인데 뭐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뉴스공장에. 생각해보니까 결국 저희가 20석 가지고 지금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선명하게 뭘 하겠다. 우리의 비전은 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 같지만 그래도 네. 이게 왕도 같아요. 그리고 뉴스공장에 자주 나오시고요. 고정으로는 못 나오신다는 건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네. 자주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치권에서 그 대표님만큼 뭐랄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확 말해버리는 분이 드물거든요. 저희 사고 뭉치라는 뜻이네. 저희 뉴스공장에서도 확 말해버리신 게 많잖아요. 네. 말하고 나서 나가시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더라도 이 성격은 평생 가다 안 고쳐지나 봐요. 네. 이 소위 뭐 페인트 모션 이걸 평생 못하는 게 제가 참. 네. 이 코너에 나오면 그리고 당 대표가 됩니다. 다음 바른정당에서는 누가 여기 코너에 나올래나? 적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꽂아주고 가셔야지. 하태경 의원도 좋은 후보고. 안녕하십니까. 원종우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원종우입니다. 매주 수요일 8시 40분 과학 같은 소리 안의 코너에서 청취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말이 8시 40분이지 한 번도 8시 40분에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난 중간은 50분에 시작했어요. 어쨌든 게다가 지난 수요일에는 내부자 둘에 밀려서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오지 마라. 그래놓고는 지금 이 악덕 공장장 김어준 공장장이 주말 특근을 시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말 특근은 한 주간의 뉴스공장 하이라이트와 청취자 반응을 친절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대중소마왕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죠.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전혀 상관없는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오늘 뉴스공장 즐겁게 가동해 보겠습니다. 원종우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지금부터 근무 시작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시작과 함께 수요일 2부를 책임져 온,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여러 번 마주치셨죠. 나라 걱정의 이혜훈 의원, 바른정당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마지막 나라 걱정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 이제 나라 걱정을 하다가 드디어 원내정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축하받을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 제가 올 초였어요. 올 초여서 올 초 1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월 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1월 2월입니다. 그때 대표님한테 이제 대표님이라고 네. 대표님한테 바른정당 당대표가 곧 되실 거라고. 어머.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뭐 정쟁, 공격, 이런 건 자제하자. 우리부터 자제할 테니까 다른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런. 좋네요, 스탠스.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통령께 들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없을 때는 뒤통수 안 칠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돌아오시면 또 얼마든지 또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할 세월이 한 세월이 많은데. 앞에 세워놓고 뺨을 때리더라도 뒤통수는 치지 않겠다. 네. 자유한국당도 거기 동의했나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도 대통령 다녀오셔서, 성과, 결과도 설명하실 겸 청와대로 한번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게 끊었습니다. 당대표 되실 때, 김무성 전 대표가 자리에 안 왔다고 해가지고. 네, 시끄럽죠? 네, 당대표, 이혜훈 당대표 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님 다른 곳에서 한 인터뷰를 제가 얼핏 봤어요. 네. 그럴 뿐이 아니라. 네. 네. 통이 큰 분이시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고, 그분이 뭐랄까요. 썩 유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제 사실 만나뵈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약속 정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방 앞에 가서 기다리는 작전으로 네. 저 가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제가 와서 기다립니다. 말씀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금방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앞에 왔는데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뵀는데 뭐 그동안 이제 선거 때 여러 가지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헛소문 들으셨는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오해 있었던 것도 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하라. 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경륜도 있으시고 워낙 또 뭐 중진어른이시고 한국 정치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주 지혜를 구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네. 끝났습니다. 서로 그냥 뭐랄까요? 예. 오피셜한 얘기만 하셨고요. 다들 할 수밖에 없는. 유승민 의원과는 그래서 통화하셨어요, 그 다음에? 통화를 할 형편은 정말 이게 극한 직업이돼요. 뭐 거의 1, 2분을 시간이 나질 않아요. 당대표. 예. 네. 저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예전에는 저희가 코너를 마련해드려서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예. 아니요. 당대표는 최경 의원을 할까라고 제가 얼핏 언급했더니 어제가요? 했더니 안 된다는 문자가 300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네. 누굴 하고 안 하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러면 또 문자 주시는 분들께 방송에 공개 모집을 하시죠. 누가 좋겠냐 추천해달라. 네. 바른정당에서는 네. 이혜원 의원님이 이제 매주 못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이 물론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모시기도 하긴 하겠지만 고정으로 못 나오니까 그다음 바른정당은 누구를 할까. 저희 돌아가서 좀 고민 저도 해보겠습니다. 의논도 해보고. 네. 누구 하나 꽂아 놓고 가셔야죠. 아니 거기다가 이종훈 소위 말하면 황금어장을. 황금어장. 그럼 저희가 그분 이제 처음 오셔서 삼배수로인데 한 다음에 네. 인사청문회. 오디션 보실래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 네. 말을 확 질르나 안 질르나 그거 보시는 거죠? 저 큰일 났어요. 근데 네. 자유한국당은 네. 홍준표 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시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인데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있고 이혜원 의원은 바른정당의 당대표고 두 분 제가 보는 상극이거든요. 상극. 싸우지 않을까? 두 분 다 제가 아는데 상극에 가까워요. 네. 네. 어떡하죠 이제? 저는 그거를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상극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홍준표 전 지사님 같은 분의 근거 없는 막말 정치,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전 대응 안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아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워딩을 또 언론들이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물어보셨는데 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워딩들이라 제가 그런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계속 할걸요? 하셔도 뭐 저희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길을 가시고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거기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당의 새로운 당대표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월간 당대표라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코너 제목은 당다라당당이라고요. 당다라당당. 예. 코너에서 월간 당대표. 예. 한 번씩 오실 테니 그때 꼭 나오시고요. 네. 당연히. 우리 홍 전 지사님 홍 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